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뽀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나 또는 네이버 밴더에도 자료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회 1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말들이 시험에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자격증은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 대여 안 됩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 틀렸고요.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감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 맞죠. 중개 업무를 했네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그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대여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업 형식만 취한 게 아니라 실제 동업을 했다면 즉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개 업무를 했네요. 직접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 등을 했다면 이거는 양도대여나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실제 무자격자 을이 중개업무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판례가 이런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것마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남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이 판결문 원문을 보면 건물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건물주라고 속이고 임차인한테 내 건물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보증금까지 받아먹은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므로 합의금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해주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해주는데 이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제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계약서에 직접 사무소 보관용에 직접 자필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형식은 제가 직접 계약을 한 것처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건 양도대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서, 거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니다 했는데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장, 회장 또는 소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1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어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따라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양도되어 했는지를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격 취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면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되죠.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만약에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4번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구두로 분실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기억을 했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우리 꼭 암기해야 되는 게 그 암기 프린트 5번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그 다음에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그리고 9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6가지, 그 다음에 13번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요거 기억을 하시면 두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거래 금액은 기재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하지 않죠.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